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짜릿하고 신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나라 경제에 말아먹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9년 신년 인터뷰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경기 띄우기용 부동산 부양책은 절대로 안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9.13 대책, 9.13 대책을 하고 나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8.2 대책 때 진작 대출 처방을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기 신도시 관련돼서는 보안이 지켜져서 짜릿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공시가격 올해 이제 현실화를 해서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형평성을 맞춰서 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 SOC 사회 간접자본 도로나 이런 생산이나 수요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사회 간접자본 관리 강화에 주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9.13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이냐 이제 보면 현재 이제 부동산이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쉽게 말씀드리면 팔려는 사람은 세금 내는 걸 과중하게 내야 돼서 싫고, 사려는 사람은 대출을 다 막아놓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9.13 대책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실거주해야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나오고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해서 최고 62%까지 냅니다. 결국 1억을 이제 자기 집이 1억이 올라서 팔려고 하는데 6,200만 원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팔기에도 좀 애매해서 팔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권 전매 금지를 했고요. 조합원 지위인 입주권도 양도 금지를 해서 아예 틀어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수자 사려는 사람은 이제 무주택자는 대출 제한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지정한 지역을 40% 낮춤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좀 틀어 막았고, 1주택자 이상부터는 아예 대출을 못 받게 이렇게 0%로 못 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자가 팔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 뭐 2, 3, 그 정권이 2, 3년 지나면은 이제 정부가 바뀔 텐데 정책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순수 현금 모아놓은 것만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은 뭐 서울 중위 가격이 8억 이상이죠. 보통 10억 이상 다 간다 보시면 되는데 10억을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의 이 그 일치점이 되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 지금. 가격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을 막아놨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고, 분양가가 9억이 안 되는 일부 이제 뭐 신도시나 경기도 외곽 지역만 이제 좀 청약을 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9억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거래 건수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18년 1월에 10,000건 해서 13,000건까지 올랐었고, 이후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9.13 대책 시행 바로 직전에 12,000건까지 찍었다가 9.13 대책 하고 나서 지속 하락을 해서 11월, 12월에는 3,000건, 2,000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19년 1월도 아직 일주일 지났지만 200건밖에 안 된 걸로 봐서는 이번 달도 약간 2,000건 12월 수준으로, 작년 12월 수준으로 거래 건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 하락에서 거래 절벽이고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안정세라고 얘기를 하려면 높아진 서울의 주택 가격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매도자도 이 가격에는 현재 상황에선 팔아야겠다. 그리고 매수자도 요 정도 가격에서 사야겠다고 해서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막아 놓은 거, 그냥 정책적으로 팔기에도 부담스럽게 해놓고 사기에도 부담스럽게 해놓은 거는 안정세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뭐 보안이 지켜져서 짜릿하고 신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한 나라의 장관이 할 얘기인가 정말 좀 의아한데요. 이게 뭐 보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으면 그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제 현실화할지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한 검단, 남양주, 왕숙, 하남, 과천에 어떻게 일자리를 유치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일자리 유치 정책대로 기업들이 동조해서 진짜 올 건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뭐가 보안이 지켜져서 짜릿하고 신기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본인이 상기 신도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기 신도시 입주민 입장에서 직장 출퇴근이 한동안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21년, 2년 이후부터 주택이 공급이 되면. 왜냐면 GTX든 모든 노선이 이제 되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자기의 정책이 잘 먹혔다고 짜릿하고 신기하다고 인터뷰했다라는 자세 자체가 검토할 마음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한심한 행태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해 뭐 공시가격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다고 해서 많이 안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많이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 기사 보면은 단독주택 14억이 막 40억으로 엄청나게 막 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 가지신 분이 이제 실제 가격이 40억이 됐다면 받아야겠죠. 근데 단독주택 중에 그런 주택이 많아요. 건물주는 뭐 40억에 대한 종부세 공시가격 올려서 내도 됩니다. 근데 그 부담이 다 어디 가냐면 그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영세 서민들, 뭐 상인들, 뭐 월세 200씩 내고 또 원룸에서 막 월세 막 4, 50씩 내시는 요런 영세 서민들한테 부담이 전개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너무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올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려서 영세 서민들의 부담을 좀 가중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게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나라가 많이 못 걷어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올해 이제 SOC 사회간접자본이나 뭐 GTX에도 돈 들어가고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는데 세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는 꼼수로밖에는 좀 안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연 안정화가 됐을지 18년 매매 가격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17년 대비해서 수도권, 경기도 지방이 수도권 지속 올랐고 경기도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지방은 줄곧 하향한다는 이겁니다. 줄곧 하향을 해서 18년 1월, 불과 작년 1월까지만 해도 그 차이가 2, 3%, 2% 안팎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었어요. 지방과 이제 수도권, 여기 서울이거든요. 서울 지역 차이가 그렇게 났었는데 현재 상황은 10% 이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요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가격 차는 더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폭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된 매물 잠긴 현상일 뿐이고 대세 하락장이라고 좀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폭등을 하니까 막아놨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을 해서 돈의 융통 활성화, 돈을 활성화시켜서 건설 경기에도 들어가게 해야 되고, 이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막고 있고, 근데 막을 거면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데 뭐냐면 서울이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지금 막았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아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대로 흘러가면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면 누구냐? 15년도 이전에 운 좋게 이제 서울이 쌀 때 샀던 사람들, 그래서 2배 이상, 뭐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그런 주택 상승기를 겪어서 자산을 늘리신 분들, 아니면 원래 서울 살고 계신 부자분들, 현금 많아서 뭐 언제든지 뭐 서울 부동산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간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서울 진입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막아서 이렇게 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끌고 나갈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맨 처음 문정부 출범을 했을 때 가제는 그냥 개울에 살면 된다. 개울에서 그냥 이끼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자기가 풀겠다. 그게 최저임금 인상이거든요. 1시간에 8,300원, 만 원까지 올리는 거. 그러면은 그냥 겨우 밥만 먹고 뭐 김밥만 먹고 주스만 마시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때 좀 놀랬었는데 기사를 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거래해서 더 올리고 올리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방은 서울 진입을 시기를 놓친 분들은 계속 지금 정책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제 지방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산층이 자산을 불리려는 건전한 투자처가 없다. 건전한 투자처가 없고 계속 그냥 근로소득 가지고만 모으면은 부동산이 올라오고 이런 속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를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시키는 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이 아파트 가격 차이가 빈부의 양극화를 좀 불러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서울에 고소득 일자리가 많고 인구가 많은 뭐 그런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이걸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드는 거죠. 판교나 분당 같이 뭐 IT 기업들 다 유치를 해서 직장이 어느 정도 근접하고 이제 그 베드타운이 안 되는 지역이 되니까 상권도 항아리 상권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판교나 이런 데는 집값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성공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뭐 세금 자꾸 거두려고 뭐 공시 가격도 올리고 하는데 그런 돈 다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런 상기 신도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최대한 기간을 땡겨서 입주민들이 편의도 누리고 살기 괜찮은 지역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유치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상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하지 못하면 배드타운이 되고 어차피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이 상기 신도시를 검토하던 데가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데랑 틀려서 뭐 보안이 잘 지켜졌다고 짜릿하고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냥 청사진도 제대로 뭐 구체적으로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제시만 해놓은 상태에 뭐 기업 지원 허브 뭐 혁신도시 문화도시 만들겠다 그래서 뭐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거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대기업들이나 논의를 해서 대기업들의 그 투자 계획이 있어요. 대기업들마다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짜고 투자 계획을 짜는데 이런 투자 계획들하고 정부하고 동조를 해서 이제 상기 신도시든 어디든 서울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역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택 공급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